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뭡니까? 코틀린의 개발 환경을 구축을 했죠. 그래서 JDK도 설치하고 인텔리제이도 설치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프로젝트를 하나하나씩 뜯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공부할 내용들을 미리 한번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한 번이라도 먼저 들어보면 다음에 공부할 때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나 무엇이든지 간에 반복하고 연습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금 여기서 당장 이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해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단지 여기서 한번 들어보고 정리를 좀 해놓으면 뒤에 강의를 들었을 때 제가 이런 말을 이러한 용어를 단어를 쓰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기가 수월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예. 자, 우리가 앞에서 실습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겉보기에는 정말 간단하게 보이죠. 그죠? 예, 그냥 우리 메인 하나 만들어서 탭 치고 거기에다가 그냥 프린트 ln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냥 실행을 시켜 보니까 그 글자가 출력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내용이 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강의를 걸쳐서 공부하게 될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지만 프로젝트의 실행 원리를 먼저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일단은 이번 시간에 한번 들어보고 정리를 좀 해두시면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 다시 또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들어봤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한 노트나 메모가 있다면 한 번 더 뒤적거리면서 재차 확인을 하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바 같은 객체 지향 언어, 코틀린도 객체 지향 언어죠. 그죠? 그래서 자바 같은 객체 지향 언어, 물론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도 하고 코틀린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최소한 자바를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클래스를 하나 딱 만들면 메인 메서드가 따로 딱 만들어져요. 그죠? 그렇게 돼요. 아무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일단 들어보세요. 그래서 최소한 하나의 클래스와 그 안에 메인 메서드, 즉 프로그램의 시작점입니다. 얘가. 알겠죠? 메인 함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까 전에 맞죠? 제가 이전에 강의를 찍었으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펑션의 약자라고 치고, 그리고 메인, 이렇게 했던, 이거밖에 없었어요. 클래스 이름이고 뭐고 없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코틀린은 선언한 클래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메인 메서드, 메인 함수라고도 하고, 메서드라고도 합니다. 메인 함수와 프린트 ln, 프린트 라인의 약자예요. 그래서 출력하고 라인을 계행하라 라는 함수를 통해 콘솔에서 문자열 hello 코틀린을 출력해 줬죠. 그죠? 클래스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출력을 해줄까요? 그런데 되게 코드가 짧아서 좋기는 좋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백에서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작성한 코틀린 코드는 자바 버추얼 머신 JVM 우리가 JDK 설치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실행이 되거든요. 실행이 되면서 메인 함수가 있는 파일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자바 클래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근데 우리들 눈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자동 생성된 자바 클래스는 우리가 메뉴바에 보면 툴즈, 코틀린, 쇼 코틀린 바이트 코드 메뉴를 누른 후 생성된 화면에서 디컴파일이라는 거, 역컴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여기에다가 메인 프린트 ln 적어놨는데 이 기계는 이걸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를 했죠. 이거를 다시 0101 이렇게 바이트 코드로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게 바이트 코드를 누르면 생성되는 화면에서 디컴파일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직접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 자, 요거를 딱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것도 제가 지웠어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툴즈에 코틀린에 쇼 코틀린 바이트 코드 있죠. 여기 보이시죠? 예. 요거를 내가 눌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가 생겨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디컴파일을 딱 눌렀어요. 누르니까 오호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메타데이터 있고요. 이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중요한 거는 이거 자바 코드거든요. 자바 코드예요. 자바 코드. 헬로우 코틀린 KT가 클래스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서 public static final void main에서 여기에 스트링 배열받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헬로우 코틀린이라고 친 게 스트링 클래스, 자바의 스트링 클래스의 바원에 저장이 되고 sysout 아시죠? 네,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sysout이라는 거는 출력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바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코틀린 코드로 짜면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백에서 이거를 실행을 우리가 하면 디컴파일 시켜주면서 이걸로 자바 파일로 바뀌어버리죠. 자바 파일로 바뀌고 얘가 이제 드디어 자바의 버추얼 머신으로 행해지고 결국에는 자바 컴파일러에서 뭡니까? 거기서 하나하나 CPU가 알아듣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시나요? 좀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이 코드가 역으로 쫓아가 보니까 아하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출력을 시켜주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시스템 없나요? 있죠. 시스템이죠. out.println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자바 메서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실행을 한번 해보죠.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자바 메서드가 안 나왔네요. 예, 런에 들어가서 할게요. 런 해서 여기에서 쫙 엔터를 딱 치니까 요 밑에 봐봐요.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왔어요? 자바 메서드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자바하고 코틀린을 혼용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바이트 코드를 다시 보니까 여기에 다시 역컴파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툴즈에 가서 코틀린에 이거를 닫고요. 닫고 다시 우리가 툴즈에서 코틀린에 뭡니까? show byte 코드가 왜 안 보이나요? show byte 코드 요거 있죠. 그죠? 요거를
리프레시를 하면 될 텐데. 그죠? 예. 이렇게 다시 실행을 해 보면 바1이 나오고 이 값이 여건 파일이 돼야 되는데 여건 파일 오케이 하고 얘를 클로즈를 하고 그리고 나서 컴파일을 한 번 더 누르니까 이렇게 자바 메서드가 등장이 되죠. 맞나요? 예.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자바 클래스가 자동 생성된 거 확인했죠. 그렇게 돼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서 백단에서 JVM이 그렇게 다 처리를 해주니까 그 긴 장황한 코드를 단 이렇게 자바로 만들 거면 이렇게 코드를 많이 적어야 되는데 우리는 단지 이거 두 줄만 딱 적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알아서 해준다라는 거예요. JVM이. 맞나요? 예.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코드가 나옴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코틀린 헬로우 코틀린 KT 파일에서 위 방법을 따라하면 위와 같은 소스를 봤죠 방금. 이것을 우리가 역컴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의 코드는 컴파일러 버전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생성된 소스에서 메인 메서드를 보면 여기에 지금 클래스가 붙어 있어요. 그죠? 클래스. 그래서 hello kotlin kt 클래스 안에 속한 멤버 메서드로 선언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맞나요? 그리고 JVM이 실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틀린 코드로 문자열을 hello kotlin 뭐 이런 식으로 주니까 여기서는 역컴파일 할 때 스트링 타입을 선언하고 hello kotlin으로 하고 다시 자바 코드인 출력 함수로 만들어서 출력이 콘솔 장치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두 줄, 세 줄 적었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많이 변경이 돼서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잘 몰라도 괜찮아요. 단 우리가 몇 줄 안 적었는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만 일단은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근데 자바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굉장히 익숙한 코드일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긴 코드보다는 제가 애초에 설명드릴 때 코드가 정말 간결하고 짧다라는 장점을 드렸죠. 그 이유가 바로 JVM이 알아서 이렇게 다 만들어 주니까 우리는 짧게 쳐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원리를 알고는 있어야죠.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고는 있어야죠. 그죠? 예,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렇게 볼 때 내가 코틀린 코드로 이렇게 짰는데 자바 코드로 변경을 시켜볼까? 이렇게 해서 여건 파일에서 따라 들어가면 되겠죠. 맞나요? 예. 그래서 그 한 줄 두 줄이 이러한 자바 코드로 다 바뀐다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변환된 메인 메서드의 의미를 한번 보죠.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제 자바 강의가 올라간 게 많습니다.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이라면 이거를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자, 변환된 메인 메서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여기에 퍼블릭이라는 게 있고 스테이틱이라는 게 있고 파이널이라는 게 있고 보이드가 있고 메인이 있고 여기에 어노테이션 낱널이 있고 스트링 배열 타입의 ARGS가 있어요. 그래서 이 퍼블릭이라고 하는 거는 지시자, 제어자, 뭐 누구는 자바에서는 우리는 이거를 접근 제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public, private, protected, default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퍼블릭이라는 이 제어자는 어느 누구라도 상관없이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제어자입니다. 프라이빗는 클래스의 멤버들을 감싸는, 즉 다시 말해서 뭡니까? 캡슐화, 은닉화를 시키기 위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캡슐화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프로텍티드는 상속받은 자식에게만 쓰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가장 넓은 범위가 퍼블릭입니다. 퍼블릭은 어느 누구도 다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틱이 왔죠. 스테이틱은 정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죠. 퍼블릭은 가시성 지시자로 가시성 지시자, 접근 제어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예. 이 메서드의 접근 방법을 가리키고 있다. 퍼블릭은 헬로우 코틀린 KT 클래스의 외부 어디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스테이틱은 정적이다라는 뜻이고, 스테이틱은 메서드가 정적 메서드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적 메서드는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아도 호출할 수 있는, 객체 이름을 통해서 호출할 수 있는 함수가 바로 정적 멤버들이라고 해요. 정적 멤버에는 정적 멤버 변수가 있고 정적 멤버 메서드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스테이틱으로 선언하면 프로그램의 메모리 영역이 이제 다음에 나올 텐데, 정적 메모리 영역에 객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는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지 않고도 호출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스테이틱으로 선언하면 말이죠. 그리고 파이널의 뜻이 뭐예요?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이널은 최종 메서드임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키워드 다 끝에 이제 함수의 선언부죠. 이게 리턴 타입이고, 이게 함수명이고, 이게 매개 변수예요. 그죠? 그래서 보이드는 공허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즉 리턴 타입이 없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이널은 최종 메서드임을 나타내고, 보이드는 메서드가 반환할 것이 없는 경우 우리가 지정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프로그래밍 언어 1도 모르고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미리 말씀을 드리건데, 접근을 하신다면 이 내용이 솔직히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건데,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웬만하면 C 언어나 자바 정도는, 자바나 C++ 이 세 개의 언어 중에 한 개는 하고 안드로이드나 웹이나 이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물론 데이터베이스도 배워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코틀린을 지금 강의를 만약에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원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C나 C++이나 객체 지향 언어를 한 개를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강의를 들어보시는 게, 그때쯤 돼서 들어보시면 훨씬 이해가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라도 한 개만 마스터를 하면 다른 언어를 공부하는 데는 크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약간의 문법의 차이와 약간의 어떤 개념적인 부분이 차이가 있지, 뭐 좀 다르게 표현할 뿐이지. 왜 시대가 다르잖아요. 탄생된 시대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메모리 영역이 있는데요. 크게 나누면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그리고 힙, 그리고 스택. 이렇게 있어요.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메모리 영역이. 그래서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위에 뭐 OS 영역도 있고 무슨 영역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단지 이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에는 이와 같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명령어가 들어가는 코드 영역, 이건 그냥 일반적인 명령어를 치는 코드 영역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컴파일이 되면 문자열이나 정적 변수나 문자열 등이 들어가는 정적 메모리 영역인 데이터 영역.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스태틱 영역 혹은 메서드 영역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JVM에서는 이 영역을 정적 영역, 메서드 영역, 메서드 스태틱 에어리어, 아니면 또 정적 변수도 여기에 올라가거든요. 여기에 올라가는 것들은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아도 클래스 명점 해서 이렇게 우리가 호출이 가능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영역들은 프로그램의 종료가 되면 비로소 메모리에서 제거가 됩니다.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또 실행 중에 생성되는 객체, 인스턴스죠. 이거 U라는, 자바에서는 U라는 걸 쓰고 C++에서도 U라는 걸 쓰는데, 이러한 객체, 인스턴스라고 불리워지는 이놈은 힙, 여기라는 공간에 사용자 정의 메모리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할당이 돼요. 할당이 돼서 우리가 스택에서 참조 변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할당이 된단 말이에요. 객체를 가르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객체에 여기에 얘를 참조 변수 혹은 주소를 가지고 있는 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리고 이게 바로 동적 메모리 영역인 힙이라고 불리는 곳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드 블럭인 중괄로 있죠. 그죠? 중괄로 안에 사용한 변수나 함수 호출 블럭은 임시로 쓰이는 메모리 영역인 스택에 들어간다. 즉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실행되는 함수가 메인 메서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다른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택에 이렇게 쌓여요. 함수 호출할 때. 이렇게. 그럼 메뉴에 쌓여있는 얘가 현재 실행 중인 거고요. 실행 중인 거고 나머지 두 개는 대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미 함수가, 펑션이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리턴 값이 있다면 호출한 곳으로 리턴 값을 던져줘요. 그럼 여기 함수에 선언되어 있던 변수들은 다 이 메모리가 제거가 되면서 삭제가 되겠죠. 그리고 리턴 값을 받는 변수가 여기 있다면 얘는 이제 사라졌고, 그리고 얘도 이제 할 일을 하고 얘가 이제 실행 중이 되고 얘가 대기가 되죠. 그럼 여기서 할 일 다 했다. 그럼 여기서 사용된 변수들 다 삭제가 되고 제거가 되고 날아가요. 그 다음에 비로소 메인 메서드도 종료를 하게 되면 스택은 이렇게 비워져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중괄로 블럭이 끝나면 임시로 사용한 변수는 스택에서 제거가 된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데이터 영역에 데이터 영역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전데
그죠? 정해져 있어서 여기 데이터 영역 여기에서는 오류 날 일이 크게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힙하고 스택은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도중에 뭐 변수를 할당한다든지 객체를 생성한다든지 등등을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죠. 물론 데이터 영역도 하지만 말이죠. 근데 얘네들은 스태틱 영역이라고 해서 스태틱 관련된 내용들만 올라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힙과 스택이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의 화살표 방향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메모리를 할당하는 객체가 너무 있다면 너무 많은 메모리를 할당하는 객체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있잖아요. out of memory라고 exception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뻥났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재기함수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부르는 함수가 있는데요. 함수 호출을 죄기적으로 너무 많이 일어나면 스택도 자기 함수를 계속 이렇게 호출하니까 쌓인단 말이에요. 쌓이다 보니까 스택을 넘어서 버려요. 그러면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C나 C++과 같이 동적 메모리 힙에 할당되는 것들은 원래 얘네들은 C나 C++은 메모리를 할당을 했으면 메모리를 제거를 해주는 풀이나 C에서는 풀이나 C++에서는 딜리트를 사용을 해서 동적 메모리를 할당을 했다면 사용자가 직접 해제를 해줘야 돼요. 물론 스마트 포인터 같은 경우는 해제를 알아서 해주지만 웬만하면 근데 자기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소멸자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 JVM 같은 경우는요, GC라는 게 있어요. JVM을 사용하잖아요, 이 코틀린이. 그죠? 그래서 JVM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는 동적 메모리 영역의 객체가 사용된 뒤에 객체를 만들었는데 그 객체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다른 객체를 참조해. 그러면 그 객체는 메모리에 떠돌아다니겠죠. 쓸데없는 쓰레기 객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 참조가 없으면 쓰레기 객체가 되는데 그게 일정 시간마다, 근데 그 말이 애매해요. CPU가 한가하다. 혹은 뭡니까? 그리고 뭐 메모리가 뭐죠? 다 찼다. 이러면 우리가 메모리가 다 찼는지 CPU가 언제 한가한지 어떻게 우리는 몰라요. 그죠? 모르는데 이 JVM에 있는 GC라는 놈이 가비지 컬렉터, 즉 쓰레기 수집가예요. 얘가 일반적으로 돌면서 메모리 영역을 돌면서 특히 힙 영역을 돌면서 GC란 일종의 쓰레기 청소부 역할을 해서 메모리를 우리가 코틀린이나 자바는 메모리를 해제하는 코드가 필요 없어요. 강제로 우리가 시스템 클래스 밑에 있는 GC를 호출하지 않는 이상은 알아서 스케줄링에 의거해서 이 JVM이 GC를 구동을 시키면서 우리도 모르게 쓸모없는 객체, 쓰레기 객체를 제거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GC라는 놈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따로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메모리 관리를. 그래도 제가 설명드렸던 거 지금 완벽하게 이해하시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 뿐이고, 앞으로 제가 코틀린을 계속 강의를 하면서 자바랑 계속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부하고 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객체 지향 언어는 한 개는 할 줄 알아야 되죠. 요즘 시대에서 만약에 프로그래머라면. 그죠? 그리고 프론트 단보다는 아무래도 백엔드 단이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몸값이 더욱더 올라가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프론트까지 다룬다. 그럼 풀스택 개발자죠.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더 몸값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속 이쪽에서 제가 프로그래밍 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저는 참 많은 언어를 공부를 했었는데, 여튼 간에, 그거는 제 자랑일 수도 있는데,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얘기하죠. 최소 10,000시간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된다. 저도 역시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를 했고, 그렇기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할 수가 있고, 가르쳐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몰라도 좋아요. 근데 저는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반복을 하세요. 모르면 반복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노래가 흥겨워서 아니면 예전에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영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댕겼죠. 근데 취직이 안 되고,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지 벌써 7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프로그래머 개발자들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개발자가 너무 필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해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좋게 하든지, 일단 취업을 하고 싶다면 프로그래밍 IT 쪽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면 자신이 대학교를 가기 위해든 아니면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귀에다가 이어폰을 꼽잖아요. 근데 왜 정작 여러분들을 실질적으로 돈을 벌게 해주는 이 언어에 대해서는 반복을 하려 하지 않고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까? 그거는 모순이 있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그죠? 항상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밥 먹여줄 언어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왜? 그죠? 예, 영어 단어나 노래는 그렇게 들으면서 왜 이거는 반복을 안 하냐 이 말이죠. 물론 어렵습니다. 쉬운 게 어디 있나요 세상에. 그죠? 예, 그만큼 노력도 필요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돈독히 하시고 앞으로 강의 청취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말꼬리가 길었네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가 1장 이걸로써 마무리하고요. 다음 장부터 이제 또 다른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요. 모르면 반복. 알겠죠? 이거는 필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의 오프라인으로 저를 만나셨다면 아마 쌍꺼풀 많이 흘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아무튼 다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장으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